자, 대단히 공정하신 분 관련한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계속 연속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양평 공흥지구 이야기 핵심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윤석열 장모의 가족 회사. 사실은 윤석열 장모 회사예요. 그렇죠. 거기 그 최은순 씨의 이니셜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거기에 아파트를 지으면 그 아파트를 짓고 나서 경비 빼고 나면 우리가 세금도 계산할 때 그러잖아요. 경비 빼고 나면 나머지 이익금을 갖고 그 중에 한 20에서 25%를 이제 내야 되는 거예요. 개발 부담금이라고 해서. 네. 근데 그게 원래 17억이었어. 그게 깎여서 양평군이 영원으로 만들었어. 그 영원으로 만드는 과정에 거기까지 이제 우리가 알려드렸던 거고. 근데 그 양평 군수가 지금 윤석열 캠프에 들어가 있는 김선교 의원이고 윤석열은 당시에 여주지청장이었다. 여주지청장은 양평군을 관할한다. 하면 답이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제 짧게 말씀을 하셨는데 드라마라고 생각하시면 정말 드라마 같아요. 이렇게 우리 보면은 무슨 정치 드라마 막 그러잖아요. 전화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그거 좀 깎어. 그랬더니 막 어느 순간 막 대통령 후보가 되어 있고. 근데 막 뒤에서 막 파헤치는 사람들은 열심히 파헤치는데 파도 막 계속 나와. 그랬는데 이게 논란이 되니까 다시 개발 부담금 1억 7천만 원을 부과했어. 에라이. 그러면서 막 앞에서 둘이 막 전화 때리고 있어. 막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막을 거야? 보도가 여기까지 나왔는데요. 그러면 빨리 개발 부담금 빨리 좀 부과해봐. 왜 그랬어? 그랬더니 기부 채납금을 2배로 계상해가지고 잘못했다고 하고 착오가 있었다고 하고 부과하시죠. 그렇게라도 빨리 넘어가봐. 막 이런 막 시나리오 없는 시나리오가 진행되는 것 같아서. 아니 이덕준 변호사님 저 얘기 들으니까 옛날 제 550하고 그때 뭐 시리즈를 보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근데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일입니다. 저 누구의 성대모사는 아니고요. 군수님, 우리 장모님께서 지금 아파트 짓는다고 하는데, 자, 좀 잘 좀 봐주십시오. 뭐, 어떤 분이 그랬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지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뒤늦게나마 1억 7천만 원 부과했다는 게 그 전에 영원히 잘못됐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서류상 착오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양평 군수와 윤석열과의 관계 때문에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게 공정해? 이거 윤희숙 같은 사람들이 공정 이야기하는데 이게 있는 자들의 특혜이지. 지들끼리는 이게 공정한 거야. 나는 김성교의 뒤를 봐주고 김성교는 윤석열 장모의 뒤를 봐주고 존나 공정하다 진짜. 실제로 전국에 이런 경우가 있었는지 한번 가지고 와보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없었어. 그러니까 공무원도 넣어야 돼요 이거. 했죠. 양평군에서 최근 10년 사이에 아파트 지어진 게 여러 건 있었는데 개발 부담금 영원이었던 거는 한 건도 없죠. 그 회사밖에 없었다고. 그리고 이게 예를 들어서 1억 8천만 원을 부과했는데 이게 뭐 서류상 해가지고 영원으로 만든 게 아니라 처음에 17억이었잖아요. 17억이 단계 줄어가지고 영원까지 가는 것 자체는 공무원들이 사회에서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액이 소액이라서 영원으로 실수상 갈 수는 있겠지만 여러 단계를 거쳤다는 것은 계속해서 뭔가가 위에서 압박이 있었다는 것이고 이거 1억 8천만 원 해봤자 17억 한 4년 만에 부과한 거니까 이자도 안 돼요. 맞아요. 17억까지에 대한. 그런데 이제 강덕구 의원이 지금 전담해서 지금 그걸 파고 있더라고요. 민주당의 강덕구 의원. 양평 공흥지구 개발 당시 토지 보상의 99%가 최은순 거였던 거야. 이건 도골 때리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애초부터 다 드신 거예요. 다 꼼꼼하게. 그러니까 이 아파트를 지으려고 일단 땅을 사놓고 토지 보상 면목으로 실제로는 그 소위 말하는 비용을 다 쓰고 이거 토지 보상해 주느라고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개발 부담금 못내 같은 논리를 만들어낸 거야. 저는 이제 오늘 사실은 강덕구 의원님 이름을 사실 처음 들어봤거든요. 무슨 만화책에 무슨 뭐 거기 정세균 캠프였거든. 근데 이제 그런 캠프가 있어. 그런데 이제 전주라서 그러시구나. 이 말씀을 왜 들으냐면 사실 지금 윤석열 관련해서 뭐 10대 의혹 이런 거 있잖아요. 의혹 하나하나마다 좀 전담하는 의원이 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처음에는 개발 부담금이 없는 것 가지고 의혹을 삼아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또 파고 파니까 땅도 다 최은순하고
그 뭐 관계자들 땅이었잖아요. 이런 거 나올 때마다 시원시원하고 더 뭔가 치고 나가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의원들도 저번에 우리 김기현 TF 만들었듯이 의원마다 한두 명씩 엮어서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더 많은 것이 발굴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골 때리는 게 토지 보상금이라는 걸 주잖아. 근데 그 토지 보상금을 줘야 된다고 하면서 그 토지 보상금은 자기들이 추킹하고 또 아파트 지어서 그러니까. 분양해서 돈 다 벌고. 먹- 그러니까. 와, 이건 범죄 가족 맞네. 근데 이거는 자기 회사가 자기 땅을 셀프로 해서 더 많은 비용으로 보상해 주는 배임 아니에요? 이거야말로? 우리가 그 뭐냐 그 김만배가 대장동 했을 때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건 개인 회사나 1인 회사나 마찬가지고 여기에서 이익이 많이 난 거를 개인이 쓴 것이고 이것을 굳이 따지자면 배임이나 이런 걸로 가는 것인데 이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개발 본인 부담금이 안 났다는 얘기는 그만큼 수익이 없었다라고 네, 해야 없었다고- 되는데 해야 되는 건데 본인 땅한테 본인 회사가 본인 땅한테 수익을 더 많이 준 것은 이것이야말로 법적으로 이건 배임이- 구속감이지. 이게 오늘 나온 얘기여서 조금 더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전 이제 민간 개발로 바꾸면서 그 다음에 이제 보상금을 그 회사하고 최은순이 가져갔다는 건데 그 보상금을 이제 어디서 지급했는지 그 부분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야, 아무튼 대단하신 분들이네요. 참 공정하다. 패밀리 비즈니스. 근데 윤희숙이 지금 아이고. 그놈이 그놈 아니에요. 윤석열은 장모가 이 짓거리 했고 윤희숙은 자기 아버지가 그런 짓거리 했고 국회에서 자기 기자회견 2번 하다가 두 번째인가는 버라고 화내는 모습 보면서 야 누구라도 그것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 근데 갑자기 톤을 높이면서 민주당 사람들 이름 하나하나씩 거명해가지고 난 올리지 마라 이 같은 그런 이런 미친 것들이 대한민국 정치권에 있는 거야 지금. 아까 오기 전에 여기 들어오기 전에 아산에 또 어떤 개발 네, 이익을 아산 또 것도 예, 있어요. 편취했다고 그러는데 이분들 전체 재산을 다 전수조사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아요? 어디에다 얼마를 놔뒀는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제가 썼는데요. 윤석열 후보가 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 드셨습니까? 이것만 있는 것도 아니잖아 또. 이것만 있다면 뭐 욕심이 있었나 보다 하는데 이건 뭐 한두 건이 아니기 때문에 주가 조작도 포함되고요.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와 근데 한번 생각 한번 해보자고. 우리가 기초단체만 해도 엄청 많잖아요. 대한민국 엄청 큰 나라예요. 뭐 선거구로만 따지면은 예를 들어서 뭐 총선 때는 양평 여주 이렇게 합쳐지잖아요. 근데 군 단위, 시 단위, 뭐 또 뭐 구 단위 이렇게 해가지고 기초단체로만 보면은 거기에 토착 비리라는 거거든. 사실 이런 게 거기에 내려가 있는 뭐 지청장부터 시작해가지고 군수, 시장, 구청장, 경찰서장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어디 뭐 판사직 그러게 해갖고 자기들끼리 다 모여가지고 이런 짓을 해왔던 거예요. 그게 지금 대선 후보이기 때문에 드러난 거죠. 토착비리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자고. 왜 지들끼리 모임을 만들겠어. 무슨 클럽 만들어갖고 무슨 클럽. 내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드릴 텐데 지역 무슨 발전 협의회 이렇게 해가지고 맞아. 다 모이잖아요. 그리고 그 지역의 유지들 다 모이고 해가지고 지들끼리 카르텔을 만들어가지고 딱 이 구조에 있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윤석열이 공정을 말해? 전주는 어떻습니까? 토착비리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마도 뭐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제 알만한 사람들은 아는 그런 모임들이 있죠. 소위 이너서클이라고 시장 뭐 경찰서장 뭐 이렇게 아니면 뭐 지사 뭐 이렇게 검사장 막 이런 것들이 있던데 사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나름대로 뭐 이렇게 이제 유관기관끼리 업무 협조할 게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지만 그 이면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잘못하면 서로의 그 치부를 드러내는 것을 막아준다거나 아니면 더 나아가서 특혜를 준다거나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더 서로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좀 서로 해야 할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그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그래서 이런 사람들끼리 모임하면서 이 지사 이 친구가 이번에 거기 지역에서 뭐 사업 크게 한다네. 뭐 도움 좀 주게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친구가 일주일 후에 그 사무실을 방문을 하죠. 안녕하십니까 딱 하고 바카스 사왔는데 별로 무겁진 않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이. 그래서 이재명 같은 DNA를 전국의 씨앗에 뿌려야 돼요. 우리가 다 꼭 그런 분들로 선출직을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윤희숙도 그렇지만 저 당의 원내대표인 자 토착 비리의 대명사 아닙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해드릴게요.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김기현이 울산시장하고
박맹우가 울산시장하는 그 과정들이 있어요. 그렇죠. 박맹우가 울산시장 할 때 김기현이 땅이 있어. 그렇잖아. 제가 우리 고향에 뭐 어떤 그 이야기 그 잔디 개발 뭐의 이야기를 듣는데 재밌는 얘기 하나 들었던 게 그런 거. 땅은 넓고 괜찮아요. 근데 도로가 안 나와서 거기 맹지에 속하는 거야. 접근성이 떨어지는 거지. 땅값이 쌀 거 아니에요. 그럼 누군가가 세금 들여서 세금으로 그 도로를 놔주면 그 땅값이 굉장히 많이 뛰어요. 뛰죠. 뭘 더 할 수 있고 뭐 어떤 경우 형질 변경도 가능하니까. 김기현의 땅으로 박맹우가 도로를 놔줌으로써 그 땅값이 어마어마하게 튀어서 그때 600억인가 뭐 이렇게 네. 돈을 버는 구조였다 그랬잖아요. 네. 그자가 토착 비리인 건데 그렇죠. 그 박맹우가 뭐 김기현 뒤를 이어서 울산 시장을 하고 있었던 그 과정들이 있었던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고 밀어주고 땡겨주고. 김기현이 울산 시장 할 때는 박맹우가 그 지역구의 국회의원하고 네. 이게 토착 비리예요. 그렇죠. 이 비리 구조가 윤석열이 혹시나 대통령이 된다면 그럴 일은 없겠지만 얼마나 많이 묵인되겠어요. 근데 공정을 이야기해? 소위 장사꾼들은 값어치가 없는 걸 값어치 있게 만든다 그러잖아요. 한마디로 값어치가 없는 그 김기현이 말하는 뭐 철탑도 있고 송전탑도 있고 뭐 하는 그 산을 값어치 있게 만들어주는 게 토착 비리들의 행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그 전에도 그 얘기 한번 해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울산 그 역으로 보면 동쪽에 있거든요. 울산이 약간 서쪽에 개발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동쪽에 있는 건 개발이 덜 되는데 여기 한 10몇 킬로? 울산역하고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타워 그 시티 같은 거 조그만한 그런 거 개발하면은 도로만 내줘도 엄청나게 예. 이익을 많이 낼 수 있습니다. 공공지구 관련해가지고 이제 애초에는 문제됐던 게 인허가 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돼가지고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랬더니 그것도 뭐 실수다, 뭐 국장이 뭐 했는데 그런 서류가 안 나오고 있고 여기에 또 기부 체납이 많아가지고 개발 부담금도 없었다. 그랬더니 기부 체납이 부풀려져가지고 개발 금액을 부담금을 안 내게 된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보면 계속 이게 무슨 실수다, 잘못했다 주장을 하는데 이런 거 보면. 범죄의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지금 수사기관에서 이게 지금 고발이 되어 있죠. 네. 아마도. 예, 이 수사기관에서 제대로 신속하게 좀 수사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근데 그런 놈들이 뻔뻔하게 전두환 장대시장 가고 막 그래. 진짜 부끄러운 이야기고요. 진짜로 윤석열이 말하는 정의 이런 건 정의가 살아있다면 이런 자들이 먼저 처벌받는 게 맞는 건데 윤석열 자체가 이미 이런 비리 구조 속에 핵심 인물로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양평군수는 왜 윤석열 캠프에 들어갔을까요? 왜 그때 윤석열은 여주지청장이었을까요? 이런 질문들 한번 해보시자고. 내 통장에 돈이 들어있지 않다고 치더라도 마누라 통장에 돈이 들어가면 윤석열 비리인 거예요. 윤석열 부인이 지금 수사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협찬 비리입니다. 윤석열이 중앙지검장 되자 협찬사가 더 늘어나고 윤석열이 검찰총장이 되자 협찬사가 더 늘어나고 실제로 밖에 밝히지 못한 협찬사가 11군데나 되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현실인데 언론들이 이걸 만약에 집중적으로 만약에 보도를 하기 시작하면 윤석열 세손을 못하는 거죠. 이미 차고도 넘쳤어요. 그런데 뭐 공정 이야기하는 윤희숙 같은 자들은 이재명 후보의 무슨 뭐 어쩌 검증을 하네 만에 이런 아이고 이재명 후보가요. 자기 그 가족 중에 한 명이 경기도가 뭐 하려고 하는 무슨 그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기관을 지으려고 하는 곳에 이재명 후보의 가족이 땅 하나 사서 거기에 막 시세 차익을 막 몇 억씩 받다면 내버려 뒀겠습니까? 이재명 후보의 절친이 경기도 어디에 허가를 내주는 바람에 맹지가 땅이 바뀌어가지고 한 640억을 이득을 얻게 됐다면 그거 내버려 뒀겠냐고. 세상에 진짜 강도가 살인 강도자가 있잖아요. 오늘 어쩌다 바쁘다 보니까 무단투기한 사람 욕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야. 웃기는 놈들인 거지 진짜. 근데 이제 김진태가 이재명 비리검증위원장으로 돼서 이제 나섰잖아요. 근데 이게 네이밍이 뭐 비리가 있건 없건 간에 비리검증위원장 해버리니까 마치 뭐 이런 게 있는데 우리도 좀 당해서 그 윤석열 범죄검증위원장 뭐 아니면 뭐 윤석열 뭐라고 할까요?
뭐 불공정 뭐 이런 뭐 검증위원장 이런 걸 하나 만들어가지고 좀 대응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제보 비리 제보 센터 그거 그거는 만들었잖아요. 만들었는데 예, 요거보다 우리는 너무 약하네요. 약하죠. 진짜 실제로 이거는- 있는 비리를 더 드러낼 수 있는 네이밍을 해야 되겠는데. 피리 검증위원장 만들어서 마치 뭐 있건 없건 간에 뭐 사실 선거판에서 고소고발 하는 것도 그런 거잖아요. 혐의가 있건 없건 간에 고발 10건 당했어. 고소 10건 당했어. 이게 선거에 의해서 공격받는 지점이거든요. 이건 우리도 그냥 윤석열 비리검증위원회 만들어가지고 그게 프레임이죠. 프레임이죠. 예.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마치 우리들은 계속 이렇게 말은 하고 있지만 당에서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여서 좀 아쉽네요. 윤석열 비리검증위원회 하나 네.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건 그리고 짧게 한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유우성 씨가 윤석열을 공수처에 고소했습니다. 그 저번에 인천지검장 있죠? 그 사람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약간 보복과 이두봉. 그래가지고 사실은 혐의가 없던 거를 보복 기소해가지고 결국은 대검까지 가서 무죄가 났던 바로 그런데 이제 거기서 했던 말이 그런 거죠. 검사가 수사권을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입니까? 보복 기소라는 게 실제로 기소권을 가지고 수사권 가지고 보복해버린 거잖아요. 네. 너 마음에 안 들어. 고생 좀 해봐. 그래서 지금 이게 이두봉, 다음에 신유철, 김수남 이런 사람들을 윤석열은 아니고 이런 사람들을 공수처에 지금 고소하는 상황이고요. 아, 대한민국 사회가 참 좋게 되려면 국민이 준 권한을 이런 식으로 사적으로 써먹고 보복 기소하고 자기 가족은 봐주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거지만 현실로 목도를 하니까 분노스럽잖아요. 근데 그런 놈이 공정을 이야기하면 어처기 없는 거지, 얼척이 없는 거지. 자기가 검찰에 있을 때는 기소를 못 하는데 그 기소를 못한 거 가지고 뭐 털어서 나온 게 있습니까? 이런 서기를 하고 있는 정말 희대의 사기꾼도 이런 사기꾼은 없다 이렇게 생각해요. 검찰총장 물러나자마자 뭐 장모는 법정 구속되고 부인 주가 조작 공범들은 지금 구속되기 시작하고 이런 놈들이 대한민국 사회 검사였고 그 검사가 정권 잡는 격이죠 지금 현재 만약에 윤석열이 된다면 말이죠. 어제 이제 남명희 위원장이랑 같이 공수처에 가서 윤석열 제대로 수사해서 기소하라는 기자회견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그 유우성 씨가 고소한 것은 푸나님 말씀하셨지만 본인이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으로 무죄를 받습니다. 그래서 증거 위조한 그 검사들이 징계를 받고요. 그러니까 유우성 씨 그 전에 외국환 거래법 위반 사건으로 기소유예 받았던 것을 검찰이 꺼내 들어서 네. 기소를 하고 그것이 이제 무죄가 나오니까 이제 그 부분 관련해서 이제 그때 담당했던 검사들 뭐 이두봉 그런 검사들 다 직권남용으로 공수처에 고소한 것이고 이 이두봉 이자는 그때 원전 관련해 가지고도 대전지검장으로서 이 수사를 지휘했던 분이잖아요. 근데 이제 검사들의 이런 민낯이 공수처를 통해서 좀 제대로 좀 드러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자, 여기까지